자, 이제 일제 식민지로 넘어옵니다. 국권을 필탈당했습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요. 1기, 2기, 3기로 나뉘게 됩니다. 1기는 1910년대로서 군기 잡는다고 그러죠. 군인들이 총독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군인 경찰, 헌병들이 칼을 차고 다니고 선생님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학생을 막 칼로 위협하고 했던 무시무시한 무력으로 처단하는 시기가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시기고요. 2기는 3.1운동이 벌어집니다. 3.1운동이 벌어지면서 야, 이거 조선민족은 총칼로 다스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구나. 조금 겉으로나마 부드럽게 다스려야겠다. 이게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낸 결과입니다. 3.1운동으로 얻어낸 결과고, 3기가 이제 민족 말살 통치인데요. 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느냐? 일본이 이때 완전 전쟁 미치광이 도라이가 됩니다. 여기는 2기와 3기를 나누는 이 선에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중국 만주를 공격합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을 벌입니다. 중국의 난징을 공격해서 30만 명의 중국인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좀 반일 감정이 있죠. 역사적으로는. 아니, 지금 일본 사람이 뭐가 나빠요? 그 자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조상의 죄죠. 하지만 역사는 기억해야죠. 우리 되게 싫어해요, 역사적으로는. 중국 더 싫어요. 중국 보면 뭐 출장이나 팀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에 여러 차례 갔거든요. 독립운동 코스 저 다 갔거든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의 자식이라고 부른대요, 일본을. 중국 사람들은 귀자, 귀신의 자식. 난징 대학 살 때 30만 명 죽었잖아요. 그거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상해, 제가 금년에 답사 때문에 갔는데, 상해 그 일본 도요타인가 일본 차 맞죠? 그 매장에 들어왔는데 세일즈 직원이라고 그러죠. 판매 직원이 손님이 오면 그런데요. 일본 차 사러 왜 왔냐고. 당신 중국 사람 맞냐고. 맞냐? 중국 사람 뭐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12월 8일에 난 미국까지 공격하죠. 태평양 전쟁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쟁,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징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인들이 어디 일본을 위해서 싸워주겠어요? 안 싸워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인 마음속에는 민족성을 말살시켜야겠죠. 그게 바로 여기는 민족 말살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민족성을 어떻게 말살시켰을까요? 조선민족아, 우리 일본의 조상 천조 대신하고 너희 당군하고 형제야. 우린 하나라고. 일선 동조, 조상이 같다. 우리 일본과 너희 조선 하나의 몸이야. 내선일체. 그러니 너도 빨리 성을 창제하고 이름을 바꿔. 창씨 개명. 그거 안 하면 학교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직장 취직도 못 해. 빨리 이름 바꿔.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금산이라는 사람이 김산, 까네 야마. 명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끼고, 화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하나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한테 얘기한 거죠. 가자. 우리 천황폐하를 위해서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면서 일본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싸우자. 가자. 싫은데요? 뭐 가자니까 빨리 지원해. 지원 안 할 건데요? 그래? 끌고 가주마. 그러면서 징병징용으로 다 끌고 간 겁니다.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고요. 이것이 바로 여기는 3기의 일제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반적인 이제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봤고요. 일제의 어떤 통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최고의 민족운동 3.1운동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죠. 1919년입니다. 3.1운동의 배경은 그거였습니다. 1919년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막 직후입니다.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파리 강화 회의였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 1차 대전 벌어진 거는 이거 서로 식민지 막 차지하려다 벌어진 전쟁이니까 약소민족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자.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 해방시켜주자 이거죠. 이걸 우리 민족이 들은 거예요. 일본한테 압제받던 우리가 들은 거죠. 동시에 또 러시아의 레닌도 그거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은 강대국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겠는걸? 외교 독립이 가능하겠는걸?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자.
이런 생각에서 독립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3.1운동 벌어지기 한 달 전인 1919년 2월 8일 날 일본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YMCA 회관에서 와세다 대학교 유학 학생들이, 조선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이죠. 이때 초안을 쓴 이광수, 훗날 친일파로 변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광수 잡혀가고 당시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그 초안을 들고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들고 이제 피신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부산을 거쳐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걸리잖아요. 오늘날은 공항에서 스캔하죠. 근데 스캔이 없으니까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까지 다 벗겨요. 조선 사람들은. 송계백이 어떻게 숨겨갖고 왔느냐. 그거를 돌돌 말아요. 초안을 말아가지고 옛날 학생들 모자 쓰죠. 모자의 겉감을 뜯어갖고 이렇게 챙처럼 말아갖고 대고 꼬맨 거예요. 모자에 숨겨갖고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누굴 찾아가느냐. 동학의 3대 교주 송병희를 찾아가요. 아저씨, 이거 28 독립선언 초안입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우린 어린 10대 20대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도대체 우리 조국에서 아저씨들 뭐 하시는 겁니까? 민족 대표들 뭐 하시는 거예요? 손병이 귀까지 빨개집니다. 정말 면목이 없네. 내가 곧 조치하겠네. 그러면서 손병희가 최남선을 찾아갑니다. 6당 최남선. 기미독립선언서 초안을 쓰죠. 그리고 종로에서 출판사를 했던 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인쇄소에서 태극기를 인쇄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해서 세계 만방에 우리 독립의지가 있다는 걸 알리자라고 거기서 준비를 한 거예요. 종교대표, 민족대표들이. 그리고 이제 당시 합법적인 모임은 뭐 일제 감시가 심하니까 학교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서브한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알릴까?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좋으니까, 알리는 게 좋으니까 고종임금님이 마치 그때 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19년 3월 3일이 고종 장례식이니까 장례식 날 사람들 많은 종로에서 우리가 만세운동 한번 합시다. 그럼 기자들이 사진 찍을 거 아니요. 근데 장례식 당일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럼 3월 2일 날 합시다. 2일. 그날 일요일인데 쉬어야죠. 그럼 토요일로 해요. 그래서 3월 1일 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종로 파고다공원, 지금도 있잖아요. 탑골공원. 노인분들 장기 두시는데 거기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12시에 낮에 만나가지고 독립선언서 외치면 학생들이 태극기 나눠주고 이러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당일날 민족 대표들은 현장에 없었다. 왜냐? 아니 오기로 했는데 민족 대표들이 쭉 오는데 33명 중에 29명이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야, 이거 일이 커지겠구나. 우리 생각에 그냥 조촐하게 그냥 우리 의지만 알리고 가는 건데 이거 괜히 일 커지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턴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 광화문 조선일보짜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이완용 단골집이거든요. 그리로 가요. 대낮에. 그 집 마담 주옥경하고 송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둘이. 세 번째 부인이죠. 그래갖고 그 마담이 뭐 디시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낮에 그리로 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낮술을 막 먹습니다. 그래서 야, 기미독립선언서 막 소리치고 낮술 먹고 거기서 전화를 해요. 종로경찰서에. 나야, 병이야. 나 지금 취했거든. 나와서 데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인력걸 대령해서 스스로 자주해서 갔는데 인력걸 대령했는데 안 타요. 택시 보내줘. 이번 기회에 택시나 타게.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도 않은 택시를 싹 보냅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스스로 자수한 게 민족대표 33명입니다. 3.1운동 없을 뻔했어요. 그럼 3.1운동 어떻게 벌어진 거죠? 같은 시간 파고다공원 학생들이 있었어요. 야, 아저씨 왜 안 와? 그때는 카톡도 없고 모바일폰 없잖아요. 그냥 아저씨들이 잠수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아이고 우리가 안 가면 그냥 애들 그냥 무서우니까 집에 가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조용히 끝내려고. 학생들이 가나. 무서워. 아저씨들도 안 와. 사인 태극기하고 기미독립선언서 어떡하지? 그냥 가자. 엄마 보고 싶어. 그때 한 학생이 무슨 소리야. 칼을 뽑았으면 질러야지. 단상으로 뛰쳐갑니다.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외치죠. 5등은 자야. 조선은 독립국인가. 그러면서 태극기를 꺼내든 거예요. 태극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몰려듭니다. 이 몰려들 때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는 순간 군중들은 감동받고 흥분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 국권을 빼앗긴 아픔,
거기다 고종의 죽음, 나의 모습까지 너무나 찡한 거죠. 그래서 듣고 있던 군중 중에 한 명이 나지막히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옆에 있던 사람도 따라서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물결이 거기서부터 퍼진 거죠. 그래서 일본 헌병이 나타나서 그 글로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태극기 들고 있는 손을 칼로 잘랐대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주워들었대요. 왼팔도 잘랐대요. 입으로 물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렇게 3.1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1차 서울 종로에서 벌어졌고요. 여기는 학생들이 중소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중소도시를 거쳐서 농촌을 거쳐서 만주, 중국, 일본, 미주, 러시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처음 3.1운동을 벌였던, 준비했던 그분들은 3.1운동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것이죠. 작은 목소리, 한 학생의 용기 있는 그 순간적 행동이 역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일제 통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죠. 자, 3.1운동 하면 아픔도 많이 있죠. 누가 떠올라요? 무슨 누나? 유관순 누나 떠오르시죠? 지금 태극기를 손에 쥐고 있는 유관순 누나입니다. 이화학당 1학년 학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여고 1학년 학생이죠. 이화여고 1학년. 나이는 만 16세, 17세 소녀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아버지가 일본에 총을 맞고 죽는 걸 봤고요. 거기에 한 거는 어머니가 일본 또 순경에 칼에 맞고 숨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서 아저씨들을 설득합니다. 아저씨들, 저와 함께 만세운동 해보지 않으실래요? 거기서 3.1운동을 하다 붙잡히죠.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장에서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운동을 부르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거기서 걸상을 집어던지죠. 그러니까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결국 나중에 시신을 받았는데 토막난 시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관순의 아픔인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이완용처럼 비겁하게 나라 팔아먹고 살다 죽는 거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유관순이었고요.